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관광과 건축, 벤처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 월 126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도 함께 표기합니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17명에게 43억 원을 받아 가로챈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친형을 상대로도 사기 행각이 이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요동치는 증시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대내외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우선 경기 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5조 원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투자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서 각종 대책들 홍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건설 투자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과 메르스 여파로 투자 심리가 냉각된 탓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광과 건축, 벤처 등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행사를 8월까지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신규 면세점 설립도 추진합니다.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유도합니다. 맞닿은 두 건물을 동시에 재건축할 경우 대지간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결합 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동이나 인사동 거리 등 구시가지를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스톡옵션 활성화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력 유치와 양질의 기술 창업을 촉진합니다. 또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 시설 투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등 5건의 기업 투자 사업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 5조 원의 투자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91조 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민관, 합동 연구개발에도 6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수출 부진을 타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상반기 4,900억 달러에 머문 무역 규모를 연말까지 1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르스 파동은 좀 진정됐다지만 중국과 그리스발 경제 혼란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낮췄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수출이 부진한 데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0.4%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져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4월 4.2%에서 올해 1월에 3.4%, 4월에 3.1%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치인 0.9%를 유지했고 기준금리도 연 1.5%로 동결됐습니다.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켰던 메르스 사태의 여파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이제는 국제경제 상황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중국 증시가 한 달 동안 30% 넘게 폭락하는 등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도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제때 집행된다면 올해 3%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재계도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기업별로 여러 가지 내수 살리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현대자동차가 주최한 대리점 사장단 모임입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이 행사에 전 세계에서 250명이 참가했습니다. 현대차는 주로 해외에서 열었던 지점장 초청 모임 등을 올해는 국내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고객 초청 행사와 해외 현지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7월에서 11월 중 가급적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삼성그룹은 중국 거래처 직원과 고객 1000여 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300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LG는 600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고 CJ는 납품대금 7,60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L의 변수에 흔들림 없이 예정된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하고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살리기와 국내 여행 가기 캠페인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게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추경 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고 기업인들이 다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인 가석방 등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6,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올해보다 8.1% 올라서 시간당 6,030원, 월급으로 치면 126만 원 정도입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8.1%, 450원 올랐습니다. 정책적 방향을 수용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이 출석해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한 가운데 15명 찬성, 1명 반대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회 최저임금안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26만여 원으로 올해보다 9만 4천 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342만 명이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 7.1%, 370원 인상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도 함께 표기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요구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양대노총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인상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 신청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박 의원의 3가지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2010년 6월 목포에서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당시 야당 원내대표인데도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다만 2008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 전 대표 등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죠.
새누리당은 갈등을 최소화하자며 새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하자는데 공감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최고위원들은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합의 추대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새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을 막기 위해 경선을 치르지 말고 비박과 친박계 모두 거부감이 없는 인물을 합의 추대하자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4일 치러질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의 합의 추대 대상으로는 4선의 원유철 의원과 3선의 주호영 의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개파 간 앙금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 원유철 전 정책위 의장에 대한 추천이 있었고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 등 일부 수도권 다선 의원의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어 경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공개 회의에서 유 전 원내대표의 사태로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당정청이 더욱 잘 소통해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을 하나로 결속하겠다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절제와 협조, 무건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 재현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메르스 신규 환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지금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는 35명으로 어제와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71세 남성이 완치돼 입원 중인 환자는 31명으로 줄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23명이 안정적이고 8명이 불안정합니다. 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689명으로 어제보다 122명 줄었습니다. 토지 보상을 미끼로 친형제까지 속여가며 사기를 벌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두 남녀인데 몇 해 전만 해도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로 만난 인연이 이제는 공범 관계로 비화됐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고급 내장재가 사용된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 금고에서 일본 돈더미와 귀금속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집 주인인 38살 김모 여인과 52살 김모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경기도의 한 택지 지구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속였습니다.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국가에 수용됐는데 재판 끝에 소유권을 되찾았다고도 했습니다. 수용 보상금이 3천억 원인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빌려주면 후하게 갚겠다고 꾀었습니다. 이 말을 믿고 17명이 43억 원을 건넸습니다. 7년 전 김 여인이 김 씨를 속일 때 썼던 수법 그대로입니다. 이체 비용이 필요하고 인지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액을 받기 위한 승인 비용이 필요하다. 명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 씨는 심지어 친형으로부터도 4억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두 남녀는 판결문 등 정부기관 서류도 감쪽같이 위조했습니다. 궁금해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원본 대신 영상과 사진만 보내줬습니다. 법원이나 공사청 세무서에 찾아가서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국민정보 이것은 본인 외에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피해 금액 43억 원 중 경찰이 확보한 건 10억 원 뿐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초당의 정책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정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 자체는 결국은